1954년은 사실 이렇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모든 것이 어긋난 해다. 한마디로 이란에서 민주주의가 무너진 날이다 이렇게 해요. 그 왕정이었다가 총리가 선출이 돼요. 모하마드 모사데그 총리가 입헌군주제로서의 총리 역할을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1953년에 왕은 존재하면서 총리가 경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좀 관리하는 이런 제도가 시작이 됐네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큰 차이가 뭐냐면요. 그전에는 총리는 왕이 임명했어요. 왕의 사람이에요. 근데 모사데그는 국회에서 처음으로 뽑아서 총리로 된 거예요. 선출직은 또 다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의 인기를 엄청나게 받고 있는 총리이기 때문에 왕은 불편한 존재죠. 근데 이 사람이 굉장한 엘리트였다고 이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유럽에서 법학하고 정치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외세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시선을 갖고 있어서 자주 노선을 엄청나게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51년에 총리로 선출된 이후에 당시에 이란의 석유 대부분의 이익은 영국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BP라는 회사가 브리티시 페트롤. 네, 맞습니다. 그 회사가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로 이란의 석유를 국유화한다고 선언해버려요. 근데 그냥 국유화한 게 아니라요. 사실은 그 사정이 있었어요. 주변 국가들은 국가와 외국 석유 회사들이 5대5로 나눠 먹고 있었어요. 아, 네네. 처음으로. 네. 이란도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회사한테 가가지고 그때는 앵글로 페르시안 오일 컴퍼니거든요. 야, 5대5로 가자. 앵글로 페르시안에서 아니, 그러고 싶지 않은데? 아니 근데 둘 다 이해는 가요. 이란 입장에서도 아니 딴 데 다 5대5잖아. 우리만 너무 불공정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당연히 얘기할 수 있고 회사 입장에서는 계약서 썼잖아.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뭐 그러면 나는 니네들이 우리한테 주는 게 니네 팔아서 얼마를 주는지 모르겠다. 좀 장부 좀 까보지? 아, 왜 깝니까 우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열받으니까 모사데그 총리가 아이 그러면 우리가 다 먹게 하고 그냥 국유화를 시켜버린 거예요. 오일 컴퍼니도 좀 잘못했네. 네. 다 국유화 시켜가지고 영국이 석유회사를 뺏겨요. 근데 여기서 미국하고 영국이 어떤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국유화 했잖아요. 이거를 공산주의 확산 신호로 받아들여요. 아, 이때도 소련이 좀 힘을 썼어요. 아, 이게 냉전 시대잖아. 53년이면. 근데 거기에 조금 스토리가 있는데요. 석유회사를 뺏겼잖아요. 그럼 영국은 누구한테 갈까요? 미국한테. 미국한테 가가지고 석유회사 뺏겼으니까 좀 찾아달라. 근데 트루만 대통령이었거든요. 트루만 대통령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야, 우리도 멕시코하고 똑같은 일 겪었어. 우리 돈 받고 나왔어. 니도 돈 받고 나와 그냥. 적당히 해먹어. 니네 그동안 많이 벌었잖아. 네, 그러니까 그 수에즈나 전쟁할 때 그 아이젠하워가 안 들어준 거와 똑같이 트루만이 안 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이 와, 트루만한테는 씨알도 안 먹게 들어가겠네 기다리다가 대통령이 바뀌잖아요. 아이젠하워로. 근데 아이젠하워 바꿨을 때 이 아이젠하워 정부의 국무장관과 CIA 국장이 형제예요. 덜레스 형제. 이 사람들이 영국하고 굉장히 친했어요. 영국에서 일한 적도 있고. 그리고 53년입니다. 어떻게 꼬시느냐? 그 전에 야, 우리 석유를 찾아와 달라고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새로운 작전을 씁니다. 53년 우리 전쟁이 있었을 때. 6.25 전쟁. 아, 그러네요. 예, 그러면서 야, 우리 이란 쟤네들 또 전쟁하고 싶어? 한반도에서처럼? 소련하고 쟤네들 친하거든? 또 전쟁할래? 이란에서 깜짝 놀라죠. 미국에서. 야, 그 소련이 개입돼 있어? 이렇게? 예, 모사데그 쟤 빨갱이야. 쟤 정리해야 돼. 근데 사실 모사데그는 공산주의자는 아니에요. 민족주의자인데, 근데 당 중에 아주 소수 당 중에 투대당이라고 공산당이 있는데 얘네들이 모사데그를 지지한 건 맞아요. 그렇지만 모사데그 자체는 민족주의자지 공산주의자는 아니에요. 지금이야 이제 굉장히 어떤 사상에 대한 정리가 좀 됐지만 그때 당시에는 민족주의자 그리고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다들 그냥 이렇게 섞여 있는 상황이었죠. 메카시즘의 시대였는데 그래서 CIA하고 MI6하고 공모를 해서 축출시켜버려요. 쿠데타를 해가지고. 아, 이 총리를? 네. 근데 사실 뭐 이란이 주먹으로 해서 국유화시키긴 했지만 이란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뽑은 총리고 그리고 여지껏 우리는 이렇게 피폐했지만 이제 저 석유를 뽑아서 우리 국민들은 이제 좀 부자가 될 거야. 기대감도 있고. 근데 이 총리를 영국과 미국이 공작을 해서 쫓아냈다? 그럼 굉장히 감정이 안 좋아지는 그럼요. 시점이 되겠네요. 그게 정확히 봤습니다. 지금 서준 씨가. 바로 이 지점이에요. 이 사람이 사형 선고 받아요. 모사데가. 뭘 했다고?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이게 징역형을 감형된 다음에 가택연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란 국민들이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서방은 우리가 민주적으로 지도자를 뽑았는데 얘를 제껴버리네? 그리고 어떻게? 얘를 제껴버리고 저 탐욕스러운 짓을 또 가져가려고 하는구나. 이때부터 슬금슬금 이란 사람들 머릿속에 반미 반영 정서가 굉장히 집단적으로 기억돼 버린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근데 모사데그가 얼마나 민주적인 사람이냐면요. 이 사람 민주주의가 신봉자거든요. 처음에 쿠데타를 8월 15일에 하거든요. 친위 쿠데타입니다. 실패합니다. 친위 쿠데타. 잠깐만요. 쿠데타는 갑자기 뭐예요? 그러니까 그 CIA하고 MI6가 모사데그를 쫓아내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왕이 해국장을 주면 돼요.
네. 해고를 하면 되는데 왕이 무서워서 해고를 못해요.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너무 지지를 받으니까. 그래서 이 CIA 지부장이 들어가가지고 계속 왕한테 쫄라요. 해고하라고. 해고하라고. 그런데 안 해주다가 결국엔 해고장을 받았는데 왕 어떻게 했겠어요? 해고장 쓴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숨어요. 아니요. 비행기 타고 이라크로 갔다가 파리로 갑니다. 아, 참네. 로마론가 가가지고요. 거기서 기자들한테 나 다른 직업을 찾아야 될지도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저 총리 해임장 준 다음 도망가서 어떻게 될지 이렇게 지켜보고 미국하고 영국하고 들어오라고 하면 그때 들어가려고? 아니요. 들어가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 그 왕의 친위 부대 있잖아요. 거기 이제 쿠데타를 하는 거죠. 이제 해고장을 가지고 모사덱 집에 가가지고 모사덱한테 보여주고 체포하면 끝이에요. 근데 그걸 작전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건 실패를 합니다. 8월 15일에. 끝난 거죠. 그러니까 CIA에서 야 들어와. 커미트 루즈벨트 주니어거든요. CIA 이란 지부장인데 너 들어와.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 쿠데타를 이렇게 해보니까 이란 사람들이 돈에 되게 약한 걸 알았어요. 돈에 너무 약하니까 한 번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뭔가 일이 안 됐을 땐 내가 너무 돈을 적게 썼나 한번 생각해봐. 근데 네. 지금 약간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총리를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미국과 영국이 합작을 해서 총리 쫓아내는 작전을 펼쳐요. 그래서 왕이 그냥 총리를 쫓아내면 되는데 그게 무서우니까 해임장 던져놓고 도망가요. 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거든요. 네. 쿠데타는 누가 일으킨 거예요? 그 왕의 친위 군부 세력. 왕의 친위대가 네, 쿠데타를 해가지고 왕을 다시 이제 왕을 다시 옹립하는 거죠. 모닝카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사데기를 끌어내면 되잖아요. 근데 그 실패를 해요. 첫 번째 시도가 8월 15일에. 왜요? 해고장을 줄로 갔는데 오히려 자기네들 체포당해요. 총리의 그 권력과 그 핵심 인물들이 너희는 안 돼. 나가.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쿠데타는 실패. 네, 그래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커미트 루즈벨트 주니어는 이란 사회가 너무 허술한 거예요. 한 번 더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왜? 그쪽에 쥐약 먹이면 대례들이 있는 거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뭐라냐면 군중을 두 그룹을 삽니다. 깡패 조직을. 하나는 친모사덱으로 하라 그러고 한쪽은 반모사덱을 하라 그래요. 뭐 야인 시대예요. 둘을 샀는데 둘 다 우리 편이요? 네, 둘 다 우리 편인데 걔네들은 모르죠. 돈 주면서 야 니네들은 친모사덱을 시위를 해라. 니네들은 반모사덱을 시위를 해라. 막 시위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막 싸우고 거리에서. 그러니까 이제 경찰에서 모사덱 총리님 계엄을 선포해야겠습니다. 그랬더니 총리가요 뭐라 그러냐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내버려 둬라. 그게 실수였던 거예요. 그게 실수였어요. 자, 모사데그는 축출당하는 지금 공작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두 시위대가 싸우게 만든 건 첩보 활동인 거고 네. 이 와중에 총리는 나도 민주주의에선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어 라고 했는데 왜 실수해요? 왜냐면 그들이 싸우고 막 격화되더니 결국에는 군중들이 모여서 어디로 가느냐. 모사덱 집으로 잡으러 가는 거예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래서 8월 19일에 쿠데타가 성공합니다. 친위 쿠데타가 성공해요. 친위대로 가서는 성공 못했지만 네. 국민들이 갔을 때 시위대가 갔을 시위대가 혼란 틈에 차서 모사덱을 체포를 하죠. 그럼 이제 권력의 공백이 생겼잖아요. 그럼 누가 들어와요? 때 친위대가 옹립한 누군가가 와야죠. 그렇죠. 왕을 이란에서 샤라고 하나요? 샤라고. 샤가 다시 이제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왜 이란은 샤라고 해요? 샤가 왕이란 뜻이에요. 이거 저기는 뭐 칸 그렇죠. 그렇죠. 샤. 이란 말로 한 왕. 이 샤가 누구냐면 모하마드 레자 팔레비. 팔레비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권좌에 돌아왔잖아요. 왕이. 그러니까 더 이상 입헌군주가 아니고 뭐예요? 그냥 왕정이에요? 서방이 옹립한 왕이죠. 쉽게 말해서 서방이 옹립한 왕이죠. 말 잘 들어줘야죠. 그 서방이 하나인데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의회가 형식만 남고요. 정치는 왕하고 왕 직속의 정보기관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선출직 총리는 없는 상태네요. 그렇죠. 이제는 왕이 모든 걸 하고 그다음에 국회라는 것도 별 의미가 없고 왕이 그리고 자기 절대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비밀 경찰 사박. 사박. 예, 사박. 우리로 치면 이제 국정원과 대테러 부대 뭐 이거 섞여가지고 국가정보원 쉽게 말하면 게슈타퍼예요. 게시타포. 그렇죠. 게시타퍼, KGB. 바로 이해가 돼요. 게슈타퍼. 자, 정리를 해보면요. 51년에 이란은 총리가 선출되면서 국민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53년 이후에 야 이거 영국에서 보니까 이거 우리 거 회사 뺏어가고 저거 안 되겠는데 그래서 총리를 축출하기 위한 작업이 들어갔고 총리는 결국 축출되고 팔레비 왕이 이제 왕정으로서 이란을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백색혁명 같은 어떻게 보면 이란의 국민들이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현대화될 수 있도록 뭔가 좋은 조치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팔레비는 영국과 미국, 특히나 미국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었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나쁠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꿈틀꿈틀 반미 반영 세력들이 올라왔는지. 네, 그 전에 조금 더 얘기했는데요. 63년 1월 달에 백색혁명을 발표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유일하게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온 사람이 나중에 혁명의 지도자가 루홀라 호메이니. 예, 루홀라 호메이니인데 원래 이분이 사회 관심이 되게 많건데 스승이
그런 사회 생각하지 말라고 눌러놨기 때문에 별 말을 안 했다가 스승이 돌아가신 다음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63년 6월 3일에 이게 이제 혁명의 시작점이 있거든요. 뭐냐면 샤는 독재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샤의 이러한 개혁이 이슬람과 어긋난다고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해요. 그리고 나서는 정부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6월 5일 날 새벽에 3시쯤에 집을 급습해가지고 호메인을 체포를 합니다. 체포하는 소식이 알려지니까 호메니가 살고 있었던 학교에 있었던 곰에 있는 그 신학생들, 그 다음에 테헤란 이쪽에서 알려지면서 시위가 나고, 시위에서 사상자가 나기 시작해요. 시위에서 발표도 하고. 그런데요, 물론 팔레비 왕조가 꼭두각시 왕조임은 맞지만 네. 시민들이 왜 우리가 선출한 총리를 쫓아내, 이거 갖고 불만이 있는 것도 맞지만 네. 현재 그냥 내용을 들어보면 종교 쪽하고는 굉장히 척을 지고 있지만 그렇죠. 국민들한테 척을 진 느낌은 안 들거든요. 네, 근데 샤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던 호메이니를 강제 체포하면서 강제 체포하면서 이제 첫 시도가 불씨가 일어나요. 올라가기 그래서 시작하는 1963년 6월 5일이 처음으로 데모가 시작하는 거거든요. 아. 그게 이제 이란 영어는 호르다드 15일이라고 합니다. 호르다드. 미사일도 있어요. 호르다드 15일이라는 미사일도 있습니다. 예, 호르다드 15일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란 정부가 고민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호메이니를. 그래서 이제 내각회의를 하는데 내각회의에서는 죽이자. 끝까지 죽여버리자. 근데 당시 정보수장이 죽이면 더 시끄럽습니다. 밖으로 내보내십시다. 그래서 64년에 내보내요. 추방시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비극적인 얘기 할까요? 그러니까 결국 호메이니가 죽지 않은 거는 파크라반이라는 정보수장 때문에 안 죽은 거예요. 파크라반은 혁명이 난 다음에 처형당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63년 백색혁명이 발표될 때 1인당 국민소득이 한 $200 됐을 때 78년이면 얼마 되는 줄 아세요? 그래도 한 10년 넘어가 15년 됐으니까 $1,000? $1,500. 2,500달러. 우와, 13배, 12배 넘어. 그럼 우리나라보다는 괜찮았던 거. 우리보다 잘 살았죠. 우리가 거기 가서 일했다니까요. 우리 근로자들이. 맞아, 사우디 가서 뭐 네, 중동 가서 막 했어요. 맞아. 어마어마하게 나라가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발전을 했는데 국민소득 $2,000가 혁명 국민소득입니다. 의식이 깨지기 시작한 예, 거예요. 왜냐면 빈부차가 드러나는. 그렇죠. 빈부격차가 드러나요. 예, 그러면 이제 사회 불만이 생기게 되는. 그러면 나라가 잘 살기 시작하면서 상위의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은 왕정에 별로 반대 감정이 없죠. 없는데 네. 빈부격차가 벌어지면서 하위에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라는 의식이 올라가는 거예요. 항상 혁명은 차하위 계층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어려운 게 뭐냐면 이제 이게 또 사실 중동전쟁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란은 좀 희생양이기도 합니다. 73년에 중동전쟁이 일어나잖아요. 4차 전쟁. 그다음에 오일 쇼크 일어나잖아요. 유가가 막 뛰잖아요. 근데 이란은 거기에 참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란은 석유를 팔았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유가를 좀 더 올려야 되는 입장이에요. 왜냐면 이란은 경제 발전하려고 국가 주도로 많이 발전을 해서 젊은이들을 도시로 올라오게 하고 이들한테 일거리를 줘야 되는데 재원이 필요한. 예, 재원이 필요한데 미국이 유가를 못 올리게 해요. 못 올리게 하니까 미국과 사이가 되게 나빴습니다. 엄청나게 나빴어요. 꼭두각시 왕정인데도 미국과 대립을 했군요. 예, 그 유가 때문에. 유가 때문에 했고, 76년 12월 달에는 미국이, 그래, 알았어, 좀 올려줄게. 근데 이란은 두 자리 숫자의 증가를 얘기를 했고, 미국은 한 자리만 올려주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76년 12월 달에 카타르 도하에서 오페크 회의가 열리거든요. 그런데 이란이 유가 올리자 그러니까 올라갈 줄 알았는데, 사우디가, 유가 올리자고? 그럼 나 증산할게. 그 76년 12월 때 카타르 도하 회의에서 유가가 못 올라가요. 근데 이거는 지금도 많은 학자들이 미국과 사우디가 한 편을 먹고 이란을 좌절시킨 거다. 그런데 그게 결정탑니다. 왜냐면 이란이 돈이 없어요. 77년 1월 달에 샤가 자기 궁중 재무장관 아사돌라를 불러놓고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큰일 났다. 국고가 비었다. 자, 그리고 D-Day가 왔습니다. 바로 11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군부가 중립을 선언했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한 중립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뭐예요? 더 이상 발포 없다. 더 이상 왕정 수호도 우리가 안 하겠다. 일단 시민들은 승리했네요. 혁명 진압도 우리가 안 한다 이제부터. 그러니까 국가가 가진 마지막 무력 수단이 스스로 물러나 버린 거. 군부가 이런 발표를 하자마자 혁명 세력의 승리를 선언해 버려요. 그래서 사실 그때는 거리에 무장한 시민들도 있었고 이탈한 군인들도 있었고 종교인도 있었고 이렇게 됐는데 나름 이들이 네트워크로 좀 연결이 잘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네트워크가 가장 잘 된 쪽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 세력. 그럼 교수님 이제부터 중요한 건 누구를 쫓아냈냐가 아니라 누가 통치할 거잖아요. 이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치열한 싸움이 헤게모니 있는데, 헤게모니 싸움인데 결국에는 호메이니를 지지하는 세력이 승리를 한 거죠. 유혈적으로요? 아니면 유혈적으로도요. 유혈적으로도? 네네. 혼란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슬람 회교도 세력이 사회주의나 민족주의나 민주주의나 뭐 여러 세력이 있는데 이들과 충돌과 유화 정책과 안 되면 유혈 사태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권을 잡은 거예요? 네, 굉장히 자연스럽게 가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관계를 거친
돌아가신 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국민 투표를 하게 되죠. 근데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투표를 했다는 거. 예, 국민 투표가 내용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국민 투표는 다른 거 한 게 아니라요. 이란의 앞으로 새로운 정부가 이슬람에 근거한 정부가 되는 것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입니다. 이슬람을 국교로 가느냐? 이슬람적인 정부로 가는 걸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렇다면 한마디로 이거죠. 그 종교 최고 지도자가 가장 막강한 권력을 잡느냐. 아니요, 그때는 그건 국민들 아니었어요.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때는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 이란 사람들한테 이슬람이라는 것은 삶이잖아요. 네, 항상 내가 믿는 종교니까. 그런데 샤는 그 이슬람에 좀 반대되는 걸 많이 했는데 좀 정상적으로 문화적으로 간다라는데 그 어떤 국민이 그걸 반대하겠습니까? 근데 찬성 반대 투표를 했잖아요. 네. 그럼 약간 느낌은 말레이시아나 튀르키예나 이런 쪽 이슬람이 될 것인지 중동의 어떤 강력한 이슬람 국가가 될 것인지 이런 느낌으로 투표한 건 아니에요? 그런 느낌이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세속적인 거에서 좀 더 우리가 이슬람을 존중하는 그러한 것으로 가자라는 투표이기 때문에 거의 압도적으로 거의 100%에 가까운 찬성률이 나와요. 그러면서 3월 30일까 양일간 투표를 하거든요. 그리고 4월 1일에 그 호메이니 지도자가 신의 통치의 첫날이라고 했습니다. 4월 1일을. 그러면 이건 끝났네. 찬반 투표가 아니라 호메이니를 권력의 중심에 올려놓기 위한 투표가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란이 정체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많은 지금 현재 이란 종교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혁명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무슨 빼앗긴 혁명. 빼앗긴 혁명. 자기들이 원했던 바가 아니라. 우리가 샤를 쫓아내는 데는 동의했지만 나는 지금 정부 형태를 내가 찬성한 건 아니다. 우리가 이런 상태로 가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잘못 알았다. 이란 국민들이 잘 몰랐던 게 하나 있습니다. 호메이니라는 분이 이란 밖에서 계속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분이 쓴 글들은 다 금서기 때문에 이게 이란에서 읽히질 않아요. 근데 그 중에 책을 쓴 게 뭐냐면 법학자 통치론이라는 책을 써요. 그 책 내용이 뭐냐면 이란이라는 나라는 새로운 나라는 종교 지도자가 다스리는 나라. 신정. 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책을 이제 이란 정부에서 봤을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이 보고 기절을 합니다. 그러겠죠. 야, 뭐 말 같은 소리를 그렇죠. 중세로 돌아가지 않냐? 그러면서 그거를 금서를 지키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사람들이 많이 보게 했었으면 어쩌면 더 나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호메이니라는 지도자를 샤의 압정에 항거하는 지도자로 생각을 했지.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뭐 민주투사 같은 걸로. 그렇죠. 그러니까 호메이니라는 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어요. 프랑스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의 지식인들도 호메이니를 민주주의 투사로 봤어요. 왜냐면 호메이니라는 분의 세상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프랑스의 좌파 지식인들이 전부 다 호메이니를 민주주의의 최고의 투사라고 올려 세웠던 거예요. 아무도 몰랐어요. 이분의 생각은 어떤 건지. 그러면 이게 결국은 우리 독립운동하셨던 독립투사분들 중에 네. 이 뭐 크리스찬도 계셨고 네. 불교적 관계자도 계셨고 막 이랬는데 그 중에 어떤 90점이 된 분이 계셨어요. 예를 들어서 스님 중에 한 분이 90점이 됐어. 근데 우리는 독립투사로서 추대하고 이분이 좀 우리 앞에 나서서 우리의 정신을 좀 하나로 뭉쳐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나중에 봤더니 궁예야. 누구인가? 지금 십자가를 든 것은 누구인가? 그렇죠. 쳐 죽여라. 뭐 이런 느낌이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빼앗긴 혁명이란 말이. 예, 그래서 백햄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혁명에 어떻게 갈 것인지 잘 몰랐던 거죠. 가장 순수하게 그냥 샤가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쫓아내고 우리 민주주의로 회복하는 것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제가 아까 질문을 잠깐 넣어뒀던 것 중에 이제 혁명이 끝났잖아요. 네. 그리고 호메이니가 최고 지도자가 됐고 절대 권력이 됐잖아요. 30명 사관생도는 어떻게 됐어요? 사후생도들이야 올라가죠. 다. 엄청난 군부의 예. 세력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호메이니가 정권을 잡았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뭐가 제일 고민이겠습니까? 일단 자기 지지 세력이 약간 약하니까 쉽게 말해서 숙청을 해야 되지. 그 숙청 어디서 해요? 군. 군이죠. 군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군을. 나 지지해주지 않았잖아. 예. 근데 그 30명 데려다습니다. 아니 그 300명 갖고 됩니까? 안 되지. 그래서 군을 만들잖아요. 그게 혁명수비대. 혁명수비대를. 이때 그래서 군은 모르겠으니까 니네들은 맨날 나중에 무슨 일 일어나도 중립지킬 거지 내 친위대를 만들어야겠다. 그게 한번 슈트스타페라고 똑같은 거. 그렇죠. 그러니까 혁명에 충실한 사람이 없으면 이 정권 오래 갈 수 없다. 라기 때문에 혁명수비대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란의 군부체제가 혁명수비대 6회 공군이 있고 그렇죠. 정규군 6회 공군이 있잖아요. 이제 이해가 가는 게 요즘에 이란의 시위를 뭐 관심 없어 하시는 분들도 아마 많으실 거지만 박현도 교수님께서 예전에 저랑 얘기를 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가만 놔두면 알아서 갈 국가다. 미국과 영국이 건드려서 자꾸 그렇게 하는 거다. 첫 번째 시위나 혁명도 사실은 미국과 영국이 만들어낸 작품이고 첩보활동이나 이 총리 사임시키지 않았다면 그러면 아마 총리가 잘 이끌어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랬을 텐데 이 호메이니가 들어와서 이 이란은 분열된 이란인데 강력한 권력으로 찍어 누르고 있는 이 상황에 외부 세력이 건들지 않으면 야 이거 니들 잘못하는 거 아니야 하고 다시 한번 이란의 국민들은 일어서서 스스로 자존
가정작용을 할 수 있는 나라인데 그걸 옆에서 건드니까 자꾸 이렇게 니들이 그렇게 하니까 저 미국하고 저 외부 세력이 우리를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권력을 오히려 주게 되는 거네요. 명분을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지금은 미국이나 전부 다뭐 서방 세계가 이란의 종교 지도자를 욕하고 있잖아요. 근데 79년에도 그랬을까요? 그렇지는 않았겠죠. 아니었어요? 오히려 샤보다 더 낫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지? 샤는 자기 말을 잘 들을 텐데 종교주의자가 왜 낫다고 생각해요? 79년 냉전이잖아요. 누가 빨갱이 더 잘 잡는. 아, 종교와 공산은 상극이니까. 완전 상극이죠. 호메이니를 위시한 종교 세력들은 당연히 반공이고요. 그렇죠. 무신론자들을 싫어하니까 공산주의자들에 대해서는 혐오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란 혁명의 뒤에 미국의 그림자가 있습니다.